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시청 주의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법 공부 아무 소용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혹은 문제 푸는 전략,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 반대로 난 단어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모든 영어의 문장, 그 별거 아닌 것들까지 전부 다 엄청난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규칙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잠깐 지난 1차, 2차 강의했던 거를 섞어서 1차 때 영어 문장의 원리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자동차, 타동사 요거를 좀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드릴 말씀을 몇 가지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뭐 때문에 일반 동사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동사 가져다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1차랑 2차 강의하고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쓰는 영문법 시작하면서 촬영을 녹화하는 거를 다시 할까 했었는데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좀 보충할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로 좀 녹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오늘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를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시간에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나가듯이 이해를 하는 게 한국어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어순 체계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쉽고 이해하기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의 어순은 같고요. 실제로 독일어나 불어의 어순 체계도 실제로는 영어의 어순 체계하고 같습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나 기호 같은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컷 한 컷 그려나갈 때 내가 움직이는 어떤 동작을 해서 연결이 이렇게 되죠. 내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의 끝에, 이동의 끝에 학교가 있었다라고 해주는 게 편하죠. 이 기호를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치사 to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전치사를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어가 전체 큰 틀을 봐주세요. 이런 형태의 어순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에 익숙해지고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워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라는 뜻이 되지만 워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물을 주다, 물을 뿌리다라는 동작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한국말의 토시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단어가 갖는 뜻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요.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있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요게 잠깐 헷갈리신다면 요 부분만큼은 제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동작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 말이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되려면 요 뒤에 어떤 대상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주는 게 요게 하나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모든 문장은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가 있어야 하나의 문장이 된다 라고 이제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문법에서 보통 요 한 번의 관계를 절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그리자면, 근데 이 동작이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죠. 얘가 이런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간다. 그죠? 나는 온다. 나는 온다. 돌아온다. 이런 건 굳이 동작 끝에 어떤 대상을 둘 필요가 없죠. 이걸로도 충분히 완결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언뜻 될 것 같지만 뭐라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와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지난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약간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잠시 드리고 슬라이드를 일단 한 장 넘길게요. 물론 비디오 화면도 좀 옮기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기존 문법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동사나 타동사에 대한 용어 자체를 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작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이어나가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때리다는 어때요? 때리다는? 때리는 동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상이 있어야죠. 때렸다는 얘기는 누군가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대상이 있어야만 말이 돼요. 반대로 간다, 온다 뭐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동사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로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거 가져오면 like, 좋아 끝날 것 같지만 영어는 like로 안 끝내죠. like it 이렇게 끝내죠. 그냥 해 무언가를 그냥 해 하면 do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어는 do예요. 이런 거 다 소위 말하는 타동사입니다. 전략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동사를 우선적으로 외워주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타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를 우선적으로 좀 암기를 해요. 요거는 많지 않아요. 영어 수능을 기준으로 해도 한 20, 30개, 많아도 40개, 진짜 맥스로 잡아도 50개를 넘지 않아요.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중점적으로 수능 영어나 토익 영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미리 알아두고 나머지는 타동사, 즉 목적어가 따라와야만 의미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가 이 형태로 끝난 문장이냐 아니면 이 형태로 봐야 하느냐 이거는 문법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해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독해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형태로 들어왔느냐 이 형태로 들어왔느냐 심지어는 어떤 형태로 보아야 하느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면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로 옛날에는 워크가 자동사였어요. 그냥 나 걸어간다, 나는 걷는다 이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워크는요, 워크
그 다음에 a dog라고 해서 개를 걷게 만들다. 무슨 말인가요? 산책시키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돼서 쓰여요.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survive는 생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살아남았어. 그걸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 형태로 문장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I survived hi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이 형태죠. survive가 이 형태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보다 오래 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오래 살았어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survive 뒤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치면 그 대상을 이겨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언어는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자면 보통 영문법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예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전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언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는요. 규칙은 갖고 있되 그 규칙을 넘어서는 그 규칙을 어떤 벗어나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다운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괜히 언어의 마술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모든 걸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할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해서도 안 되고 잠깐 다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 change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change 같은 경우도 볼게요.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 changed a lot.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changed my car.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구조가 틀려요. 이거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얼랏은요, 일단 중요 어휘 중에 하나예요. 많이 혹은 많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 잘 들어주세요. 나는 많은 것을 바꿨다라고 하면 해석 틀린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변했어. 나 변했어. 많이. 합치면 뭔가 나 많이 변했어. 나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어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 구조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얘는 나는 내 차를 바꿨어 라는 뜻이 돼요. change가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은요. 그냥 주어가 이런 동작을 했다로 끝나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좀 서한 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색깔만 바꿔가지고 좀 다시 쓸게요. 색깔만 어떤 걸로 바꿀까요?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 바뀌었네. 분홍색으로 잠깐 확인을 하고, 자, 어떻게 아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I changed까지 읽었을 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직독직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영어도 뒤 봐야 됩니다. 어차피 영어도 뒤 봐야 돼요. chang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change라는 동사 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뒤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에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독직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빠르기가 되지 않아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제 말이 안 믿기시면은요. 다른 데서 동시통역, 영어를 한국어로 동시통역하는 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말, 그러니까 영어가 나오면서 한국말로 바로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영어가 적어도 한 문장 정도, 방금 말씀드린 한 절 정도 끝난 다음부터 한국말로 바꿔요. 물론 동시통역하는 분들이 영어 실력만 가지고 따지면 저보다도 훨씬 그죠? 뭐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분들이겠죠. 근데 거꾸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썼죠. 근데 왜 그런 방법이 횡행하느냐? 시작하고 접근하기는 그게 쉬워요.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 단어를 단어 하나하나 한국말로 바꾸면서 뭐 어떻게 조립하면 끝난다. 그거는 짧고 단순할 때는 저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일 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려면 그거 설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진짜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원래 했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색깔도 바꾸고. 다른 거 해볼까요? 리턴 해볼까요? 리턴 원래 뜻이 뭐예요? 리턴 뜻이 뭐예요? 돌아오다? 돌려주다? 자, 말 끝에 그 토시를 잘 생각해봐. 돌아오다는 내가 돌아오다 이렇게 가능하죠. 네가 돌아오다, 뭐 그들이 돌아오다 가능하죠. 하지만 돌려주다는요. 돌려주다, 무언가를 돌려주다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제 말에서 힌트 들리세요? 돌아오다는 자동사고 돌려주다는 타동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I, return 해놓고 내가 돌아오긴 왔는데 to 뭐 my country 나는 나의 조국으로 돌아왔어. 어디까지나 나는 내가 돌아온 걸로 일단 말이 한번 끊어집니다. 하지만 I return this book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돌려줬어. 뭘? 이 책을. 이 형태는 뭔가요? 나는 이런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이거였어 라는 형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문장의 구조를 볼 때 기본적으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언제 분석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사실 자동사는 필수적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놓고 요것만 좀 머릿속에 암기해서 담아놓고 나머지 이 형태로 보면요. 읽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잠깐 listen이죠. listen. 여러분 listen은요. 어떻게 해요? listen me가 맞아요? listen to me가 맞아요? listen me가 아니라 listen to me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listen me라고 쓰는 회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 이거 어차피 원천적인 뜻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써버리면 아이고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 이건 그냥 소위 말하는 자동사처럼 썼다라는 얘기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이 모양새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한 단어 공부, 어휘를 공부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장을 공부를 할 때는요. 어차피 못해도 한 두세 개, 많게는 한 5개 정도 단어는요. 하나의 의미로 합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어도 결국 귀 봐야 뜻이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또 한번 비교로 옮겨야겠네요. 이 아가씨 누군가요?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스타예요. 요거 얘기하고 왜 일반 동사를 먼저 하냐? 여러분 일반 동사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일반 동사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들이죠. 그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는 게 동사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국어 문법에서 동사는 하다가 동사예요. 하다가.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동사예요.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하면 다 일반 동사인 거예요. 가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아주 진짜 옛날 문법책은요. 어이없게 비동사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뭐뭐 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일반 동사 안에서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조금 구분을 하기가 돼요. 이거 우리가 그 자타를 구분하는 기본 가장 근본은 물론 의미입니다. 물론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를 조금 미리 암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말고 뭐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죠. 얘를 근간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요거에 파생해서 이런 비동사 같은 특징이 있는 거고 조동사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요 슬라이드 말고 다음 슬라이드로 좀 바로 갈게요.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허연 화면인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일반 동사는요, 보통 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부정문, 나는 공부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I, 두가 원래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내가 안 한다예요. 이해가세요? 이건 원래 기본 뜻이 뭔가요? 두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두동사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안 해 이런 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는. 그렇죠? 물론 스터디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까지 딸려오는 거죠. 말을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동사는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뜻을 만들어줘야 부정어가 되겠죠. 그죠? 하다의 반대는 안 하다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는. 그 뒤에 거 그대로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는 의문문 만드는 거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냥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선생님이고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숙제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칠게요. 너 숙제 했냐? 했냐 안 했냐? 이해가 가세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너 숙제 했냐? 이 말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했냐 안 했냐가 제일 궁금한 거죠. 요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영어는 의문문을 만들려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그냥 나와요. 여기서는 finish라고 써볼게요. finish, homework, 숙제 끝냈냐로 잠깐 말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거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의문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부동사라고 얘기하는 일반 동사가 영어가 말을 만들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제너럴,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려 그러면 그냥 not이 아니고 do not, 안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했냐 안 했냐 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둘을 그냥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만 처음에는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거 두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녹화를 새로 했고요. 뭐 제가 이 화면에서 정리는 다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동사의 과거형 있죠. 과거형 만드는 방법 ed 붙이면 된다 말고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동사들의 형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이 화면에서 정리는 안 해드릴 거예요. 정말 좀 미리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그냥 찾아보면 그런 건 자료는 진짜 흔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미리 좀 정리해둔 표를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거는 형태가 이렇구나 하나하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길게 오랫동안 공부하실 분이라면 미리 땡겨갖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 봐야 까먹어요.
단기간에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땡겨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렸고요. 일반 동사를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고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녹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맛을 나는 누렁이. 다시 쓰는 영문법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충할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로 좀 녹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오늘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를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시간에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나가듯이 이해를 하는 게 한국어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어순 체계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쉽고 이해하기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의 어순은 같고요. 실제로 독일어나 불어의 어순 체계도 실제로는 영어의 어순 체계하고 같습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나 기호 같은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컷 한 컷 그려나갈 때 내가 움직이는 어떤 동작을 해서 연결이 이렇게 되죠. 내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의 끝에, 이동의 끝에 학교가 있었다라고 해주는 게 편하죠. 이 기호를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시청 주의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법 공부 아무 소용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혹은 문제 푸는 전략,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 반대로 난 단어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모든 영어의 문장, 그 별거 아닌 것들까지 전부 다 엄청난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규칙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잠깐 지난 1차, 2차 강의했던 거를 섞어서 1차 때 영어 문장의 원리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자동차, 타동사 요거를 좀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드릴 말씀을 몇 가지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뭐 때문에 일반 동사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동사 가져다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1차랑 2차 강의하고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쓰는 영문법 시작하면서 촬영을 녹화하는 거를 다시 할까 했었는데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그거는 지난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약간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잠시 드리고 슬라이드를 일단 한 장 넘길게요. 물론 비디오 화면도 좀 옮기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기존 문법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동사나 타동사에 대한 용어 자체를 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작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이어나와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때리다는 어때요? 때리다는? 때리는 동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상이 있어야죠. 때렸다는 얘기는 누군가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대상이 있어야만
말이 돼요. 반대로 간다, 온다 뭐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동사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로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거 가져오면 like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치사 to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전치사를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어가 전체 큰 틀을 봐주세요. 이런 형태의 어순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에 익숙해지고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거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워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라는 뜻이 되지만 워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물을 주다, 물을 뿌리다라는 동작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한국말의 토시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단어가 갖는 뜻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요.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있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요게 잠깐 헷갈리신다면 요 부분만큼은 제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동작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 말이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되려면 요 뒤에 어떤 대상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주는 게 요게 하나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모든 문장은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가 있어야 하나의 문장이 된다 라고 이제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문법에서 보통 요 한 번의 관계를 절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그리자면 근데 이 동작이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죠. 얘가 이런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간다. 그죠? 나는 온다. 나는 온다. 돌아온다. 이런 건 굳이 동작 끝에 어떤 대상을 둘 필요가 없죠. 이걸로도 충분히 완결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언뜻 될 것 같지만 뭐라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와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